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저의 근황 이야기입니다. 한 달 넘게 업로드 못했죠. 5월달은 정말 바빴거든요. 일단은 이제 클래스 예약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 코바라고 해서 그 방송 음향 박람회 엠버서더로 참가도 했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요일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매번 휴방할 정도라 어느 정도 바쁜지는 대충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 전업 유튜버라고 조회수만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요즘은 전업 유튜버 하면은 엔잡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합니다. 자, 제가 롱런 할 수 있던 이유는 광고를 자주 해서입니다. 채널 성장 그만큼 못했지만요. 사실 영상만 올려서 인기를 끌고 이런 분들은 그게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성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저 생각으로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채널도 많습니다. 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솜씨당이라는 플랫폼에 클래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도라고 한 이유는 그 수강하신 분 중에서 제 채널 구독자가 있었거든요. 제 프로필 보셨나요? 그러니까, 환희님 구독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제가 베이킹 클래스를 한다는 점에서 좀 무해할 수도 있겠지만 채널에서 가끔 한 적 있었죠. 초창기부터 쭉 봐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베이킹 있었어요. 이제 초창기에 펑리수, 월병 이런 거 했었죠. 그 밖에 에그타르트 라이브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근데 베이킹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채널 자체가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는데 다른 메뉴가 조회수 한 3만 나올 때 베이킹은 2,000, 3,000 아무래도 초창기부터 중국 요리 위주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정체성이 굳어지는 것도 있고, 영상을 보고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장비라던가 재료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난 중식하라고 워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환희님이 베이킹 올렸네? 근데 베이킹 하려면 오븐이 필요하고 보울이 많이 필요하고 트레이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튼 넷플 연가에 설정하면서 정기 모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정기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일정 수가 되지 않으면 모임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7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이벤트의 경우에도 넷플 연가에서는 월 2회로 한정이 돼요. 그래서 보다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솜씨당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솜씨당에 쿠킹 클래스도 런칭을 했는데 폐강했어요. 2달 만에 폐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넷플 연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격이 돼가지고 금방 쳤는데 솜씨당에서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다가 플랫폼이나 큰 동호회 힘없이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클래스를 오픈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한 고객분께서 저희 친척분도 클래스를 하시는데 이거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게 예전에 방배동의 한 쿠킹 클래스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전 대사 부인인가 그래가지고 인맥이 좀 빵빵했어요. 그래서 매번 보고 이걸 잘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예전에 백화점 문화센터에도 강의를 입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원 미달로 폐강. 좀 희한한 게 꽃꽂이라던가 요가, 공예 이쪽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ABC반 해가지고 분반이 생기는 반면에 요리 강의는 그렇지 않아요. 반이 한 개 있는 것도 폐강이 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 20명, 30명, 50명 클래스를 해본 적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중앙 SM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잡지 거기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제가 외부 강사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역량이라 볼 수가 없죠. 잡지사에서 잘한 거지. 그러다가 한 동호회 클래스 보조를 맡기도 하고 또 한 셰프님께서 이제 클래스 관련해서 대관을 하셨어요. 여기. 좀 도와드리고 서비스로 촬영을 해드리면서 왜 사람들이 쿠킹 클래스를 잘 듣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입장을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요리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칼질부터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쉽게 만드는 음식이 청초육사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워? 썰면 되잖아. 하는데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채 써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또 튀김이라던가. 그리고 자취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음습 문제가 있죠. 집에서 몰랐는데 여기서 찍을 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음스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와요. 촬영하는 음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아서 버리려면 냄새가 나겠죠? 그래도 냉동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올 때마다 버리자니 봉투값이 부담이 되죠. 의외로 봉투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반면에 베이킹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쿠키 만들다가 다칠 일 없잖아요. 물론 오븐에 데일 수 있긴 한데 오븐 작업을 제가 하면서 설명해드려요. 170도에서 25분 동안 구우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칸 아래칸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음스 잘 안 나옵니다.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인 거 아시죠? 그냥 분쇄해가지고 화단에 비료를 줘도 돼요. 자, 아무튼 쿠킹 클래스 입점하면서 이 과자 맛있는데 나 정말 맛있게 만든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클래스를 그냥 해봐야지 하면서 추가한 과자 클래스에 예상외로 예약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젊은 부부나 커플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플의 경우에는 데이트 코스 이거 집어넣어요. 데이트 하다가 와서 사이좋게 쿠키 만들고 구워지면서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질 때 차 마시면서 오붓하게 얘기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의 경우는 이제 상대 쪽 부모님께 선물용으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홍콩의 마커 베이커리, 그러니까 차이니즈 베이커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아시아 쪽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요리의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롱을 하기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 이쁘게 만드신 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클래스 101에도 런치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에그 타르트랑 제니 쿠키라는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홈 그라운드라 할 수 있죠. 그 밖에 뭐 코코넛이라던가 판단잎이라던가 이런 걸로 디저트까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좀 많아요. 마들렌이나 휘낭시에 같은 대중적인 것도 넣을까 했는데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른 베이킹 수업 듣다가 이제 홍콩 베이커리의 이색적인 컨셉에 끌려서 오시는 거라 안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나쁠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쿠킹 클래스를 포기한 거 아닙니다. 애플 연가에서 원데이 형식의 클래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다이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토요 식탁이라는 동호회에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베트남 요리 클래스를 했고요. 저번 주는 이제 홍콩의 마카오 베이커리, 베트남 요리 클래스, 태국 요리 클래스, 중국 요리 클래스 이런 걸 하게 됐어요. 다만 이제 요리의 경우는 베이킹 클래스와 달리 상시 오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객을 해서 일정 수가 채워져야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물론 따로 문의를 하신다면은 별도로 요리 클래스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팀으로 문의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여기 대관 들어왔을 때였는데 대학 요리 동아리에서 클래스 문의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아파트 분야에나 요즘은 이제 학군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클래스를 좀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클래스 문의를 하신다거나. 참 요리가 제약이 많은 게 재료 문제가 있어요. 설탕이나 밀가루 밀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클래스가 안 들어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소진이 돼요. 버터는 냉동하면 돼요. 근데 채소는 냉동하면 안 되잖아요. 고기 냉동했을 때 해동하면은 별로잖아요. 돈 받고 진행하면 클래스라면은 냉동한 야채를 재료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되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덕후로서 용납 못합니다. 브랜드 런칭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품질 관리, 유통 봐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도 있죠. 작은 문제. 쇼미더머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돈을 많이 못 모아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못 모아놨어요. 그럼 그런 것도 있고. 자, 현재는 이제 차이니즈 베이커리 베이스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배경 이야기, 변천사 이런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보면 약간 전쟁이라던가 그런 요소도 이제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홍콩의 찬탕에서 베이커리하고 요리가 다뤄지는 것처럼 뭔가 이 컨셉에 만든 요리를 하나씩 찾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니즈 베이커리 컨셉에서 늘만한 어떤 음식 같은 거 이걸 베이스로 다 클래스를 해본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카페의 경우에는 카페에서 나폴리탄이나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를 내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사나 뭔가 될 만한 그런 메뉴들 그런 걸 한번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씩 늘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늑대 식당에서 나왔던 양고기 호떡 같은 음식이라던가. 자, 오늘 이제 근황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쿠킹 클래스라던가 다이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